남성분들이 강간죄, 중간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나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내용들, 대표적으로 저희가 실제 다뤘던 사건들을 조금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피해 여성이 남성을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제가 해당 사건에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시간적 순서 또 장소에 따라서 정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뢰인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걸 정리하되,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다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최종적인 결론은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피해 여성의 친구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든요. 내 친구가 취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왜 데리고 갔냐, 언제 집에 보내줄 거냐 하는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피해 여성의 친구와 우리 의뢰인이 주고받은 전화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갔었으면 중간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분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제 사실관계랑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중간간 사건은 결국에는 성관계가 전제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 수위도 높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봅니다. 모텔도 한번 가보고요. 물론 그 안에 호실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갈 수 없지만 그 인근도 한번 탐방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도 좀 봐요. 왜 그러냐면 단순 강간이 아니고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간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과 우리 의뢰인이 이동한 장소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언덕이 되게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돼요. 경사율 같은 걸 보게 됐을 때는 이 술에 취한 여성이 혼자서 내려갈 수는 없는 정도예요. 만취한 사람이라면 혼자서 갈 수는 없고 누군가 구축해서 가야 되는데, 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본인이 혼자 먼저 걸어갔고 남자는 어떤 자기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왔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이동하는 단계까지는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텔 안에서의 행동은 어땠는지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이 사건이 1회 조사만으로 저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중간간 강간 안 했는데 나를 신고했으니까 나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고죄가 되는 경우들은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놓고 보다가 여성의 진술이 조금 이상하고 남성의 진술이 좀 더 정확해,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무혐의 내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반대로 카카오톡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여자분이 집에 잘 갔어요, 내일 또 만나요, 이런 카카오톡 자료가 있어. 그럼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범죄가 있었으면 어떻게 성범죄 가해자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인정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됐을 때 처벌의 수위는 징역형의 선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8개월에서 1년 내외 정도에서 아예 그냥 징역형, 1심 선고가 나온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다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나올 만큼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왜 높냐면 강간, 중간간으로 고소했고 증거가 없었으면 성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징역도 가야 되고, 무고로 인해서 남성이 또 받을 수 있었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무고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이 남성에 대한, 아니면 어떤 상대방 여성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 아니면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생이 완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자료,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것들 삭제하지 않고 좀 가지고 계셔야 혹시라도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